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밥초입니다. 3월 18일 밥초이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재료가 반복되면 강하다. 이 얘기에 약간 반어적인 건데요. 악재가 반복되면 진짜다. 이런 표현이 좀 더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악재가 반복되면 진짜 악재다 이거죠. 어, 이제 왜 이런 얘기, 오늘은 좀 무거운 얘기를 좀 할까 해요. 무거운 얘기. 오늘은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기 때문에, 제 내피셜이에요. 뭐, 여러분들, 이제 저는 이렇게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안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날 수도 있고, 반반이다라는 표현도 어울리지도 않고요.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 실리콘밸리 뱅크 관련해서 뉴스가 이제 떴고, 그래서 이제 뭐, 미국 정부에서 급하게 뭐, 이렇게 또 지원을 하고, 또 마찬가지, 또 이제 스위스 크레딧 뱅크 관련해서, 또 뉴스가 나왔는데, 스위스 크레딧 뱅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 스위스도 이렇게 또, 어, 긴급 수요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유동성 우려가, 나타났는데, 근데 이제 또 이런 사태가 여러분들이 이거는 은행과 관련해서 이런 자꾸 이런 뉴스가 나온다면 좀 심각하게 좀 바라보셔야 돼요. 예, 어, 그냥 가만히 놔둬버리면 정말로 이제 문제가 생기죠. 정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 뭐, 금융위기가 온다, 막 이런 얘기들도 막 나오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제 그 주식을 오래 해서 약간 좀 분석을 하고 바라보는 관점이 좀 남들과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이 좀 맞을 수도 있겠어요. 뭐, 일단은, 뭐, 제가 생각하는 건 이래요. 금융위기까지는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옛날 2008년도 리만 브러더스 사태는, 뭐, 이제 그런 부동산이라든 이런 걸 다 연결돼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이런 은행권들은 이런 게 있어요. 여기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좀 한번 살짝 그림은 아니고요. 은행은 이렇게 예금을 뭐 다 갖고 있는 건 아니죠. 여기에 이 기업에다도 빌려주고 여기에도 빌려주고 그렇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빌려주고 그렇죠. 또 여기서는 또 이런 데다가 하청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대금을 지급하고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은행은 또 다른 은행하고도 또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고리가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이제 돈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연결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는 있긴 하지만 옛날 2008년도하고 지금하고는 좀 개념이 달라요. 개념이 다르고 지금 이 사태는요. 어떻게 보면 미국의 연준이 이렇게 만든 거다라고 해도 뭐 저기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금리를 올려서 이런 사태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어, 이번에 이제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반기 통화정책 청문회가 있어서 상원 하원에 출석을 해서 파월 의장이 이제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한다. 그러면서 제가 몇 가지 쭉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로 인해서 아마 그 전까지는 뭐 뉴스에서 뭐 파월이 뭐 빅스텝을 하겠다 뭐 어쩌 뭐 이런 얘기를 막 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고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열어보니까. 이거는 0.25 베이비 스텝이나 예, 이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지금 이런 은행 관련된 이슈들이 터지고 있어요. 지금 분위기는 동결 분위기예요. 예. 진짜 올린다고 하면 0.25인데 동결 분위기. 왜? 여기에서 금리를 빅스텝으로 올린다고 하면은 아마 엄청난 파장이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많이 올려봐야 0.25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예.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예. 근데 여기에서 금리를 올릴 수가 없는 이유가 여기서 금리 올리면 은행 쪽은 더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이든 정부가 다음 선거를 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무너지면 이제 없어요. 다음 선거는 아예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대처를 하고 대책을 내놓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왜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뉴스들이 막 나왔잖아요. 네. 이게 이제 바로 이렇게 빠른 조치를 긴급으로 취하고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부에서, 미국에서 바로 이렇게 하고, 또 스위스에서도 바로 긴급으로 조치를 하고, 잘 되나 보다, 이렇게 저기 했는데, 지금, 이제 이런 문제는 이제 스위스 크레딧 은행이 문제인데 이게 미국에서도 지금 빠른 조치를 했지만 거기에는 미국 기업들의 채권은 보장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 기업들 채권이 보장이 안 되어 있다 보니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피해를 보고 미국 기업들도 지금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죠. 예, 이거를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문제.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는 얘기는 오늘 저기 이제 강의 주제가 악재가 반복되면 진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아까 얘기했던 크레딧 은행 두 번째라고 얘기했어요. 예, 두 번째예요. 이런 상황이. 그래서 이 크레딧이 2년 전만 해도요. 주당 10달러 갔었어요. 10달러. 예. 10달러 갔었는데 지금 2달러예요. 2달러. 시총은 우리 돈으로 14조였죠. 14조죠. 근데 그 전에는 어땠겠어요? 그 전에. 그죠? 이게 은행에 대한 신뢰가 아주 막 그냥 신뢰가 떨어지는 거지.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미국이 은행이 이렇게 하고 어쩌고 이렇게 이렇게 파산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 자체 안에서 해결은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나라들이 문제예요. 다른 나라들이.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막 이렇게 은행권들이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하지만 그렇다고 금융위기가 오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기업들이 돈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예전처럼 2008년도랑 지금이랑은 완전 개념이 다르죠. 개념이 다르단 말이에요. 예,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도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액분하고 나서 지금 가격으로 보면은 지금 한 10,000원 정도 돼 있단 말이죠. 그때 당시랑 지금이랑은 돈을 벌고 이런 것들이 완전 다르죠. 그쵸?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게 분명히 이번에 어떤 흐름이 나올 거냐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제 생각이니까 아마 이런 금융위기라는 그런 뉴스로 인해 가지고 아마 단기에 좀 폭락이 나오지 않겠냐. 지금 당장 내일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폭락이 나온 다음에, 예, 아마 코로나 사태처럼 V자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저는, 예, 만약에 이런 증상이 나온다면, 예, 하락이 나온다면 V자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그래서 오늘 강의 주제가 어떻게 보면
뭐 좀 무겁게 이렇게 해놨지만 여기다 하나 더 쓴다면 저는 현금 확보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현금 확보. 어느 정도 현금을 좀 가지고 있어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내 마지노선이 거의 다 왔어요. 뭐 이 근처에서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 현금 확보해 놓고 만에 하나 여기 떨어진다.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떨어진다 그러면 돌리면 그때 무조건 사세요. 여러분들이 이거요 3개월이면 해결될 것 같아요. 3개월이면 어느 정도 다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저 밑에 물려 있는 분들은 그냥 들고 계세요. 종목 그냥 들고 계시고 이 근처 내 매수가 근처에 있다. 그러면 내 매수가 근처에 있으면 그냥 매수가 근처에 약손실이든 뭐 약수익이든 뭐 수익이든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만에 하나 이렇게 하락이 발생이 되면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올 때 돌리면 꼭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금융위기가 쉽게 오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업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때 2008년도랑은 좀 개념이 좀 다릅니다. 만약에 금융위기가 온다. 저도 확실치는 않지만은 지금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이제 패권 다툼을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패권 다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위기가 온다.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패권 이렇게 그 금융위기가 온다면 중국하고 미국이 패권 다툼으로 인해 누군가가 하나가 피해를 강하게 본다면 그때 나타나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자 일단은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 왜 참 아이러니해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동결 금리가 아마 3월 23일이 아마 FOMC 정례 회의입니다. 그러면 자 금리가 동결 아니면 베이비 스텝이에요.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갈 거란 얘기죠. 지수가 올라갈 수 있다. 아니면 동결 이걸로.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여러분들 아까 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연준이 금리를 올렸어요. 금리를 올렸단 말이에요. 그죠? 금리를 올렸어요. 계속 올렸죠, 이렇게. 그죠? 지금 4.75인가 그렇죠? 근데 이거를 왜 올렸냐, 왜 올렸어요, 금리를?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올렸잖아요. 근데 이게 웃겨요. 여기, 바이든 대통령은, 전쟁을 부추겨요.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부추긴 거나 다름없죠. 어느 정도 이렇게 휴전이나 종전이나 이렇게 얘기가 나오려고 했는데 엄청난 금액의 전쟁 물자를 지원을 약속을 해버려. 왜 했을까요, 여러분들?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에너지를 엄청나게 팔았죠. 그래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의 가장 큰 수혜자, 지들이 싸우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서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돈을 이렇게 벌고 있으니 당연히 물자 지원을 하죠. 우크라이나에. 더 벌려고. 근데 그게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금리를 막 올리는데 이제 은행 사태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마 금리 인상이 쉽지만 않을 거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선거도 있어요. 이제 선거도 이거 다음 선거 대비를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빠른 조치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자 제가 다시 이제 그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은행권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분명히, 그런 이제 예전에 과거 서브프라임, 리먼 사태 때 충격에 대한 그런 것들,
그래서 아마 뭐 오늘 좀 한자성어 좀 써볼게요. 반면교사. 반면교사. 어떤 다른 사람이나 사물의 부정적인 측면을 교훈을 삼아서, 예, 뭐, 어쩌고, 이제, 그거를 가르침을 받는다, 뭐, 이런 건데, 이 반면교사를, 예, 지금 빨리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리만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예, 그런 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게 경제공황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고, 어느 정도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일시적으로 좀 하락하는 상황이 되지 않겠냐, 예, 예, 이렇게, 예, 보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현금 갖고 있다가, 만약에 안 내려오면, 예, 이때 사면 되고요. 내려오면 땡큐 하고, 예, 아싸! 예, 두 손 지르고, 예, 또 딱 소리 지르고 매수하면 아마 단기에 급등이 나올 겁니다. 예, 저는 이렇게, 예, 예, 뭐 주식이 이렇게 급락을 했다고, 예, 뭐 이렇게 다시 뭐 경제가 뭐 어떻게 되고 그런 거 없어요. 예, 이게 참 그래요. 그냥 여러분들은 좋은 회사만 보세요. 돈 잘 벌고. 그냥 안 좋은 회사 사지 말고 돈 잘 벌고 있는 회사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과감하게 베팅하면 돼요. 예. 자, 일단 뭐 제가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뭐 말씀드리려고 엄청나게 공부해가지고 막 했는데요. 그거는 뭐 제가 뭐 다 필요 없을 것 같고, 어제 뭐 미국 지수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해서 다시 뭐 우려로 인해 가지고, 예, 이렇게 또 하락이 나왔어요. 보면은, 예,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나스닥은 이렇게 하락이 좀 나왔고, 다우 지수가 조금 더 이렇게 낙폭을 좀 키웠어요. 뭐 일단은 뭐 지금 금융 시스템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해서 좀 이렇게 그 우려를 하고 있고요. 예, 뭐 그런 금융기관들의 이제 그 디폴트 같은 것들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부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그런 위험이 어느 정도 제한되고 있는데 조금 이렇게 불안한 거예요, 심리가. 예, 심리가 불안하다 보니까, 예, 뭐, 그런 그 신용 공여 이런 제한 같은 것들이, 예, 미국 경제에 좀 부담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우려. 예, 솔직히 저희들 이거 몰라요. 예, 그냥 저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이제 이런 거는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냥 그렇다 그런갑다라고 제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제가 아까 국민연금 얘기했잖아요. 국민연금이 스위스 크레딧 뱅크 주식을 2,700억 어치를 보유를 하고 있대요. 2,755억. 예. 예, 이렇게 21년 말 기준으로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또 SV 실리콘밸리 뱅크 주식하고 채권도 1,400억, 뭐 퍼스트 리퍼블릭 또 여기 은행도 또 얘기가 나오고 있죠. 여기도 25만 주, 예,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또 국민연금 또 이제 또 한 소리 들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야, 근데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 개미들이, 예, 서학 개미들, 이런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 사태 이후에 170억 어치를, 예,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예. 예, 엄청난, 예, 급락의 순매수를, 예, 했다고 해요. 자, 뭐, 또, 아까 얘기했던 퍼스트 리퍼블릭이라든지 이런 데도 다 매수를 했다고 하고, 예. 자, 지금 UBS에서 스위스 크레딧 뱅크를 지금 인수를 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분사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통째로 그냥 USB 그룹에 넘기는 것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UBS 그룹이 이제 뭐 차관에 뭐 어찌 됐든 간에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증시는 뭐
워낙에 변동성이 심해요, 여러분들. 예, 뭐 요즘은 그냥 어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상승이 나왔죠. 예, 하락은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한 500개도 안 나왔죠. 예, 근데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예, 많이들 올라왔어요. 물려있던 최근에 뭐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다시 뭐 원상복구라든지 이렇게 했던 분들이 많을 텐데, 일단은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왜 지수가 이렇게 변동폭이 컸냐라고 얘기를 하면, 뭐 올라가는 것도 뭐 일단은 뭐 외국인이 뭐 선물을 엄청나게 뭐 매도를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또 이제 환율도 이제 달러가 가치가 떨어지면 금값이 올라요, 여러분들. 금값이 올라요. 그러면 환율도 같이 떨어집니다. 예, 그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환율도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한테는 그래도 좀 좋죠. 예. 자관에 어찌됐든가 이 아래로 내려와야 돼요. 여기 아래로 내려와야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그래도 좋아지는데, 어찌 될지 일단 한번 지켜보시죠. 참 지금은 아이러니한 장세가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보면은, 자,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은행 리스크 있는데, 금리 동결이라든지, 어, 금리 동결이라든지, 또 아니면 베이비 스텝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환율, 예, 이렇게 떨어지고,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참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는 제가 예상을 하는데, 일단 뭐, 차트를 이렇게 보면요. 만약에 급락이 나온다. 예, 뭐 좀 조심스럽게 한 여기 700 한 10 정도까지는 한번 예상을 하고 있어요. 710 정도까지는 급락이 만약에 나온다. 예, 조금 더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만약에 여기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 근데 뭐 당장에 이게 내려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흐름이 내려올 수도 있어요. 시간을 두고.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나온다면, 예, 강하게 이렇게 V자 반등을 낼 수도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차는 여기입니다. 여기서 반등이 안 나오고 지지를 못하고 내려온다면 여기까지 봐야 되거든요. 예. 자, 일단은 저는 이렇게 대응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한테 뭐 일단 뭐 시장이 그러니까 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딱 그거예요. 예, 마지막 글입니다. 현금 좀 확보해라. 오늘 강의는 초유의 내피셜입니다. 이런 그냥 상황의 스토리를 한번 써봤던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예,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 종목을 좀 드리려고 다 메모를 해놨다가, 예, 못 드린 게 있어요. 죄송합니다. 예, 근데 그게 아주 강하게 올라가 버렸어요. 예, 프로 2000인데요. 예, 이게 제가 이렇게 상승이 나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추세선을 다 그어놓고 여러분들한테 알려줘야지 했는데 그냥 방송 종료를 해버렸더라고요. 여기서 상한가 나오고 또 이렇게 거의 뭐 단기에 뭐 50% 가까이 이렇게 수익이 났는데 좀 안타깝긴 했습니다. 예. 자, 일단은 뭐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요.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는 좀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군은 종목은 제가 이쪽은 한번 여러분들 그 일본 오염 관련주, 예, 방사능 오염 관련주 쪽 한번 좀 체크 한번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오염 관련주. 예. 그래서 요거는 뭐 몇 가지 있어요. 종목들 여러분들이 한번 좀 찾아보세요. 그 중에 괜찮은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면, 예,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종목도 나쁘진 않은데요. 예,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딱 이렇게 이거 괜찮아 보여요라고 괜찮습니다. 종목은. 근데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월요일날. 지금 여기 딱 쌍바닥 딱 내줬거든요. 지금. 예, 그리고 이렇게 길게도 쌍바닥 내줬고요. 짝꿍댕이 쌍바닥이죠. 예, 이렇게 내줬기 때문에 요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래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거든요. 예, 나쁘지 않은 종목이고 이렇게 거래량도 튀어줬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올라간다면, 예, 시장이 안 좋으니까, 예, 저기 한 요
40선 근처까지는 한번 올라간다면 슈팅이 나올 거예요. 올라간다면. 예, 그러면 거기에서 좀 이렇게 수익 챙기시고 짧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 덕산 테커피아. 요 종목입니다. 요 종목도 지금 보시면 쌍바닥을 내줬죠. 이렇게 내줬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 종목은 한 17,500원 정도 손절 잡고요. 예, 대응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17,500원. 예, 17,500원. 뭐 좀 더 본다면 저는 조금 더 본다면 17,000원까지도, 예, 17,000원만 지지해주면, 나빠 보이진 않아요. 예, 17,000원. 예, 그래서 요 종목까지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요. 예, 그래서 바닥을 돌리고 있죠. 예, 차트를 한번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강의용 차트로 돌아왔습니다. 자, 보시면, 자, 여기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골든 크로스가 한번 나왔죠? 그쵸? 여기서 나왔고, 계속 이렇게 넓어졌다가, 좁아지니까 급등이 나왔죠? 이렇게. 그죠? 좁아지니까. 자, 일단은 여기서 눌림목이에요. 예, 그 상승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한 17,500원, 18,000, 17,000원 이렇게 라인들 좀 설정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충분히, 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응하시면, 예, 되지 않을까 싶고요. 홍보 하나 하고 마무리 할게요, 여러분들. 예, 좋은 제품이 하나 나왔는데, 제가 이벤트를 이번 달까지만 여러분들한테 해드려요. 이게 홍삼이 100포짜리가 나왔어요, 100포. 예, 100포입니다. 60포 아니고요. 전에 선물 세트는 15g이었는데, 이거는 12g이에요. 12g. 그리고 100포인데요. 100포죠. 이게,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처럼 생겼죠? 저기 맥심 커피 뭐 이렇게 100포, 200포 들어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왜냐면 그냥 집에서 드시는 거 선물 세트 그 비용이 박스라든지 이런 것들 비용이 커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좀 이렇게 같이 의논을 해서 이거 한번 만들자라고 해가지고 100포 이거는 100포에 여러분들한테 이번 달 말까지만 59,000원에 여러분들한테 제공합니다. 59,000원. 예, 저렴하죠? 예, 집에서, 예, 딱 60포 아니고 100포에 59,000원이 엄청 저렴하게 드립니다. 예, 이번 달 말까지만입니다. 이번 달 말부터 지나면 다음 달부터는 가격이, 예, 상승이 됩니다. 예,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차량용, 예, 디젤 차량용 고순도 요소수인데요. 이렇게, 아마 제가 찾아본 대로는 아마 가장 싸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공급가가 18,100원 두 통에 18,100원 이렇게 택배비 포함가입니다. 18,100원 써놨을 텐데 안 써놨나요? 여기 써있네요. 18,100원. 그리고 나머지들 참외가 가격이 갑자기 엄청 올라 버렸어요. 어제 12시 이후부터 갑자기 올라가지고 너무 비싸게 올라 버렸어요. 지금 참외가 지금 5kg 정품이 65,000원. 올해 참외 가격이 좀 비쌀 거라고 합니다. 흉년이래, 흉년. 근데 참외가 지금이 제일 맛있을 때. 정말 맛있어요. 제가 먹어봤더니 진짜 맛있어요. 자, 오늘 초이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네. 다음 주에도 대응 잘 하시고요, 여러분들. 대응 잘 하시고, 예, 저는 또, 여러분들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